자, 여러분 뭐 영상을 키자마자 놀라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프티 2기 드디어 SOS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와,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트랙트 소속사에서 피프티 새로운 멤버들이 SOS 앨범을 어떻게 응원하는지에 대한 응원법 설명 영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피프티 2기의 공식 앨범이 발매되기 이전에 이미 스타리 나이스로 엄청난 호평을 얻었던 피프티이기도 하겠는데요. 지금 조회수도 마찬가지고 와, 인기 급상승 순위도 완전 미쳐버렸다. 하나 더 보실 영상이 있습니다. 피프티 새 멤버들의 데뷔 소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키나가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정말 가장 긴장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멤버들과 무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든든함을 느꼈고요. 저희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키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피프티 2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전홍준 대표님이 새로운 걸그룹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게 됐겠지만 피프티의 키나가 돌아옴으로써 다시 한번 2기로 빠른 재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이 키나가 통수돌들과 똑같이 산푼이들과 마찬가지로 전홍준 대표님을 배신했던 당사자가 아니냐,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당사자인 전홍준 대표님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키나를 받아줬고 팬들도 키나를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 결과 팬들과 가수가 똘똘 뭉치니 어떻습니까? 정말 빠르게 2기의 새로운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툰이 발매가 된 겁니다. 계속 좀 들어보면 항상 제가 저희 촬영할 때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진정성으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50/50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항상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진정성으로 음악을 하는 50/50가 되겠습니다. 자, 진정성으로 음악하는 아이돌이 되겠다. 진정성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성을 빼면 삼트리오들과 같이 다를 바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새롭게 이제 출범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늙은 말투 같죠? 자, 어찌됐건 새롭게 출발하는 이 피프티 2기 멤버들의 새로운 러브튠 앨범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드디어 베일을 벗었죠. 새로운 안무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컨셉까지 굉장히 트렌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실 의상만 봐도 많은 걸그룹들이 점점 더 과감한 패션을 선택하는데 뭔가 굉장히 프렌치하고 프로방스한 느낌도 많이 살렸고 뭔가 동양권에서 보기 쉽지 않은 의상을 가지고 컴백 무대를 가진 피프티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컨셉 아시다시피 소니뮤직과 전홍준 대표님이 계약을 맺게 되면서 애시당초 국내 타겟도 있겠지만 해외를 겨냥한 빌보드 재석권 재탈환을 위한 시작점이 이번 피프티 2기 멤버들의 앨범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언론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연민을 거두고 재평가 심판대에 이들이 올랐다. 멤버 탈퇴라는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고 귀한 새 멤버가 충원이 되어 이제는 진짜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평가를 받을 차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러브 버전과 튠 버전 두 가지로 발매되는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SOS와 선공개곡 스타리 나잇을 포함하여 총 6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은요, 용기를 내어 늦게나마 올바른 선택을 한 키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소속사를 향한 연민의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보다 진짜 음악으로 승부수를 띄울 때가 다가온 것이죠. 자, 키나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고 참 많은 감정을 느끼며 여러 생각을 했지만 좋은 멤버들과 새로운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멤버들에게는 연습이 각자의 루틴이 있기에 간섭하지 않았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해요. 함께한 시간이 짧다 보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3트리오, 3푼이, 정트리오 이 전 멤버 3명과는 다르게 최대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리더로서 이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5명이 똘똘 뭉쳐 앞으로의 새로운 음악을 다시 보여드리자는 약속을 했다. 대중들께도 더욱 좋은 진정성 있는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나 소통 방식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대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대화하고 들으려고 노력 중이다. 나의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멤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행복하다, 좋은 팀에 들어온 것 같다, 열심히 했다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키나가 돌아와 정말 많은 피프티 멤버들을 향한 애정이 떠나지 않고 온전히 집중될 수 있었고 정트리오와 삼푼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게 생겼습니다. 그들도 하반기에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적인 출발 과연 가능할까요? 새로운 멤버들 역시 자신들의 의지를 빛내는 하나같이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을 지닌 그룹이다. 진정성을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문샤넬 member 역시 보컬적으로 다양하게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프티는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출발을 했고 진정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키나 새로운 멤버들 나아가 전홍준 대표님까지 결국 삼푼이들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 아닌가. 이 멤버들 간의 진정성, 소속사와의 진정성, 팬들에 대한 진정성, 이것이 하나로 뭉쳤을 때 엄청난 결과를 내는 포텐셜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 지금 이 새로운 멤버들의 러브튠 앨범의 SOS 오피셜 뮤직비디오 인기 급상승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3위입니다. 3위입니다. 올라온 지 8시간 만에 24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자, 2위, 1위에 있는 노래들을 살펴보면요. 피프티의 이 조회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영상 조회수가요. 실시간으로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폭발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보니 전부 다 적용되는 데에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피프티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 보면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러브툰에 관련된 라이브까지 6,800명이 이 라이브를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피프티 신규 멤버들의 컴백과 복귀를 너무나 환영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미 성공 가도를 찍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새로운 신곡 선공개곡인 스타리 나잇도 인기 급상승 1위 탑3 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의 노래가 이제 본격 발매가 된 만큼 이번 연말부터 나아가서 내년까지 이 앨범 판매량과 음원 순위가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 피프티 멤버들의 컴백을 두고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사는요. 다시 한번 빌보드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솟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어트랙트 측은요. 전 멤버와 워너뮤직의 템퍼링 증거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정트리오, 삼푼이 멤버들의 입술은 바싹바싹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 세력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내용과 정확한 통화 녹취 음성까지 아티스트를 강탈하려고 했다라며 법적 대응까지 선포한 상황 속에서 이 삼푼이 멤버들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화려하고 새로운 앨범의 완벽한 성공적 컴백을 보고 있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초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 멤버 3위는요, 컴백은 하고 싶고 소송은 알리기가 싫다. 자신들의 사건 내용을 그 누구도 들춰볼 수 없도록 이것을 비공개해달라라는 요청을 법원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들이 이제 컴백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좋을 일 없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삼푼이들, 정트리오들을 모르는 지금 국민적 여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대다수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정트리오의 사례를 가지고 뉴진스의 사례까지 함께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피프티 되는 건가? 25일 못 박은 이유 25일까지 어도워 원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속사를 떠나겠다. 그러려면 3천억, 6천억의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하이브를 등지겠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템퍼링까지는 아니지만 제2의 뉴진스처럼 통수돌의 이미지를 띄냐 띄지 않냐를 두고서도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을 정도이니 이 정트리오, 삼푼이 멤버들이 왜 초조할 수밖에 없을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 앨범 이전에 티저 영상부터 뮤직비디오 조회수 순식간에 1000만 회 돌파, 엄청난 대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신곡 SOS 뮤직비디오 티저도 함께 공개가 되면서 이 몽환적인 분위기가 가히 환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SOS의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태인데요. 실제로 피프티의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벌써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7시간 정도 됐는데 16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피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티저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처음 공개됐었던 스타레이 나이트 오피셜 뮤직비디오의 조회수와 비교해 본다면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티저 영상보다 이제 오피셜 전체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됐을 때 쏟아질 화력은요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회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피프티 멤버들의 새로운 신곡 SOS의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발매를 하는 순간 모든 걸 뒤집어 놓고도 남을 거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홍준 대표님까지 이 피프티의 새로운 두 번째 앨범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어디 쉬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전홍준 대표님, 이제는 3억을 내놓으시죠. 바로 정트리오, 삼푼이 멤버의 또 소송 제기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전 멤버, 삼푼이 멤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푼이 멤버들마저도 보듬어 안으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지금 피프티 멤버의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수 있게 정말 물심양면 최선을 다했던 것이 전홍준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또 1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네 말겠네 했었던 이 데이비드 용, 이 데이비드 용 사태 지금 보면은 현금만 1200억 자산, 보석금 10억 내고 석방이 되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기소된 지 12일 만에 10억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프티 소속사의 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금전적 피해가 없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금전적인 피해를 다행히 입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지금 이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지금 이 새로운 멤버들의 앨범을 발매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삼푼이 멤버들의 소송까지, 이거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알다시피 올댓스타라는 유튜브 채널의 기자님에게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올댓스타에 등장한 전홍준 대표님,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아 힘을 낼 수 있었다. 회사나 스텝, 모든 사람들의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에 느낀 건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멤버들이 작년 12월부터 2월 말까지 3개월 만에 새로운 멤버들과 인연이 되어 회사가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모든 스태프들도 이게 정말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며 사람들의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관심과 호기심, 과연 어떤 음악을 어트랙트해서 만들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소니뮤직과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일주일 동안 2번, 3번씩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노래 어디 있습니까? 이 스타리 나잇을 선공개곡으로 먼저 오픈하겠다라고 소니뮤직이 얘기를 하니까 소니뮤직이 굉장히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굳이 왜 그렇게 해? 타이틀곡에 집중하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려주셨고 응원에 좀 보답하고 싶다. 그래서 선공개곡을 잘 만들어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이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리 나잇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선공개할까, 타이틀곡은 뭘 만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공개곡인 스타리 나잇은 힐링이 되고 피프티의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느낌의 밝은 분위기로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노래를 자꾸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댓글 반응을 보면서 잘 골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많은 기다림과 호기심의 또 응원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이번 빌보드 K-파워에서 상을 주셨는데 삼성에서 또 프레임, 블루투스 액자도 만들어주시고 사무실에 와서 걸어봤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각오가 다시 다져졌다라고 합니다. 타이틀곡으로 9월 20일에 나오는 노래로 빌보드에 다시 한번 도전할 거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상을 탈 때의 소감은 눈물이 났다라고 해요. 감회가 너무 정말 격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삼푼이 멤버들 때문에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전원중 대표님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가처분이 기각되고 키나가 돌아오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했고 또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새로운 멤버를 뽑아 2기를 재건했고 그 와중에 좀 이상한 뉴스가 또 쏟아지고 여러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1년 3개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참 느끼는 게 많았다고 해요. 새로운 멤버들과 빌보드 코리아 런칭 파티도 참석했지만 상까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 아니라 드디어 이 새로운 멤버들, 피프티 2기의 멤버들과 함께 해나가는데 정말 K-POP 걸그룹으로 더욱더 좋은 음악과 성장해 나갈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5개를 딱 피게 된 이유는 옛날에 피프티를 하여서 손가락을 5개를 핀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 5개가 5명이 될지 암시를 하는 건지는 이 전홍준 대표님도 사실 잘 모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사무실에 손님들이 오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자꾸 손가락 5개가 펴졌고 결국 이 5개가 5명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4명의 멤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4명의 멤버에서 3명을 없애고 새롭게
4명을 더 추가하면서 5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뭐 걸그룹의 이름도 맞고 또 손가락을 5개를 피던 습관 때문에도 운명적인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뉘앙스로 했고 이 멤버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샤넬과 예원이는 빌리 프랩 하이브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하이브 아메리카를 방문하여 좋은 인연을 맺었는데 또 자원을 많이 공유해 주셨다. 그리고 빌리 프랩 쪽에서 2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노래를 잘하니까 굉장히 또 앞에 있었던 산푼이들의 통수를 겪게 되면서 도움이 됐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고 알리온 넥스트에서 뽑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진 친구도 있고 운이 닿지 않은 친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그런 자세로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문샤넬과 예원 양은요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하여 높이 평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 아직 꼬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연주자이면서 작사 작곡 능력도 있었다. 프로이기에는 조금 다듬어야 하지만 자질과 가치관이 너무 뚜렷했다라고 해요. 악기를 조금 다룬다고 하여 겉멋이 들지 않았고 자신의 꿈과 가치관이 굉장히 똑부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였고 특히 아테나 멤버 같은 경우 4명이 다 천사지만 막내로서 아테나 양이 합류를 했고 사실 춤도 좀 그랬고 노래도 웬만큼 하지만 톤이 너무 독특하여서 4주만 연습을 시켜보자 라고 하여 엄마와 같이 스웨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굉장히 어설프다. 연습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4주만 선생님을 붙여줄 테니 한번 해볼래? 라고 하여 합숙 생활을 해봤는데 4주가 지나니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서 1, 2년 정도가 지나면 엄청나게 달라지겠다라는 확신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발견하였고 5개 국어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면 정말 다양한 음악을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된다고 해요. 결국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 정말 보석 같은 정말 잠재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하게 되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부터 기획을 해왔던 걸그룹이 어떻게 차별화를 해올 것인가. 노래를 잘해야 하고 가사가 들릴 때 감동이 전해져야 하고 퍼포먼스가 가미가 된다면 영상 시대인 만큼 음악이 음악다워야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언제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피드에서 슬픈 일이 벌어졌지만 다시 출발선상에 서 있는 만큼 결국 피프티는요. 들리는 음악,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으로 힐링이 되는 노래를 대중들에게 전달드리자. 큐피드 때 제대로 못 보여드린 활동, 음악적인 색깔을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자. 그래서 이번 앨범을 만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 내용은 올댓스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 상세히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대표님의 마음과 이런 탄탄한 멤버들의 마음이 똘똘 뭉쳤으니 이거 뭐 사실 이번 새로운 피프티 2기 초대박이 안 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새롭게 개화했다라는 이 멤버들의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원년 멤버였던 키나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이제 20일 날 컴백을 코앞에 두고 있고 사실상 이 새로운 앨범 러브튠이요. 뭐 티저, 뮤직비디오부터 뭐 지금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나버린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빌보드 K-파워 포토월에 참석하여서 첫 5인조의 개편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벅차오르는 분위기와 멤버들의 희망찬 에너지가 가득한 선공개곡인 스타리 나잇이 뭐 순식간에 1000만 뷰를 넘기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새롭게 개편된 멤버들의 이 승승장구, 빌보드의 새로운 신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 속에 왜 뉴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더불어서 수천억의 위약금 얘기는 왜 나오는지 살펴보니 자, 피프티가 컴백했는데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10억 손배소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가 보여집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열렸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트랙트 측에서 7월에 진행된 1차 변론 기일에서 쟁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더기버스의 이 광고 무단 거절, 그것과 관련한 손해액 증거 자료를 아쉽게도 준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안성희 대표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횡령을 했고, 백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을 거절했다, 팬카페에 무단 퇴사했다, 메일 계정을 삭제했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자료와 추가 서면을 10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더기버스가 약간 힘이 난 걸까요? 우리는 약속 기한까지 어트랙트 측이 손해액을 주장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9월 5일자로 반박했다. 이 소송을 당한 이후 자꾸 원고 측에서 언론을 활용하니까 우리가 손해가 많다.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의 안성일은 어떤 입장이냐. 어트랙트 당신네들이 손해를 엄청 봤다며. 그러면 증거자료 내라니까 그거 왜 증거자료 준비 못해?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언론 플레이 하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참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덕분인지 이 안성일 씨가 굉장히 뭔가 힘이 난 것 같아요. 3차 변론 기일은 11월 21일 날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안성일의 템퍼링 사태, 더기버스의 템퍼링 사태라고 이미 업계에서는 유명해지고 말게 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가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에 대한 기한 연기에 대한 요청만으로도 본인들은 뭔가 굉장히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피프티 분쟁 1차전 소속사의 완승이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MBC에서 이번 분쟁 1차전에서 어트랙트 소속사의 완승이었다,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기사가 영상이 떠 있어서 야, 이것도 뭔가 새로운 결과인가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 실상은 이 내용이긴 했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작년이죠. 딱 1년 전쯤에 8월 달에 이 1차전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이 나면서 이 삼푼이 멤버들이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거절을 당하는 어트랙트 소속사의 첫 완승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최근에 들어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전 완승에 소속사는 반격을 나섰고 삼푼이 멤버들에 대하여 130억 원에 대한 배상액을 요청하기도 한 상태인 거죠. 결국에는 이 내용이 지금에 와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이 정트리오 삼푼이 3인의 이런 새로운 복귀 소식, 거기에 3억 원에 대한 또 소송을 반수한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이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트리오 멤버들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태만 놓고 봐도 이 정트리오 멤버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정황 증거, 최근에 드러난 녹취록들, 아예 음성 녹취였죠. 템퍼링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다만 더기버스의 안성일은 어트랙트 측에서 명확한 손해액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당장에 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억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트랙트 측에서도 확신을 하고 있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정트리오 삼푼이의 거의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벌어놓은 돈도 없죠. 새로운 소속사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0억 배상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이 130억 전부 다 배상액으로 나오지 않고 절반만 나온다고 해도, 아니 3분의 1만 나온다고 해도 4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멤버들이 감당 못하죠. 그런데 왜 뉴진스에서 지금 피프티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뉴진스가 반기를 들자 하이브에서는 원칙대로 대응을 할 것이다. 알다시피 최근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형태의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요계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절차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태가 뭐랑 비슷하냐? 바로 피프티의 템퍼링 사태와 너무 유사하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최근 1년간 시총 31%가 증발한 하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뭐 방시혁 의장이 또 뭐 해외에서 목격이 되는 등 뭐 여러 지금 막 이슈가 연달아 터지고 있죠. 그런데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를 돌려놓지 않으면 더 심각하게 가겠다라는 걸 두고 피프티의 전 멤버 산푼이가 기각되는 등의 사례에 따라 엇갈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뉴진스가 법원에서 가처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는지에 대해 존폐가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슷해 보인다 또는 이 사례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피프티 산푼이들의 가처분 신청 인용이 아니라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습니까? 뉴진스의 사태가 이제는 이 산푼이들의 사태와 유사한 게 아니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이브가 무조건 잘했다. 민희진 대표가 무조건 잘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복잡한 이해관계 중에 결국엔 민희진 대표를 데려다 놓지 않으면 하이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추측성 발언이 있게 되면서 위약금만 3천억 이상일 것이다. 그러며 결국 이 사태가 템퍼링까지는 아니지만 피프티의 전 멤버였던 정트리오들처럼 결국 소속사를 통수치고 떠나는 것처럼 민희진 대표를 찾아서 뉴진스 멤버들이 마음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름을 갖다 부어버린 기사가 무엇이냐. 다니엘의 친언니가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이 멤버들 중에 이 가운데에 위치한 바로 이 멤버가 다니엘이죠.